한밤에 기막힌 투자를 책임지는 차트형님 김진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기다리셨죠? 네, 어제 또 저를 처음 보신 우리 시청자분께서 와, 역시 우리 대표님 환상적이시다. 오늘 제가 노란톡방을 통해서 또 상한가 종목을 빡빡빡 드렸습니다. 그쵸? 근데 제가 오늘 그 노란톡방에 제가 상한가 종목을 또 오전에 8시에 공개방송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방송을 통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을 좀 봐드렸고요. 어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신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다 봐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일찍 8시에 방송창 열고 공개방송 좀 진행을 했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을 쫙 좀 봐드렸어요. 그리고 공개방송에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종목을 오픈해드렸습니다. 근데 상한가 종목이 오늘 자그마치 3개가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간 종목이 몇 개 되지 않았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3개가 상한가를 갔는데 그 종목을 제가 다 공개 방송에서 언급한 종목들이에요. 함께 봐볼까요? 자, 오늘 제가 이거 동전주인데 참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드렸던 종목이 뭐냐? 오가닉틱 코스메틱이라는 종목이에요. 오가닉틱 코스메틱. 네, 화장품 관련주 같아요. 요즘에 백신 많이 콕 주사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마스크 그리고 이제 컨택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또 화장품주 관련인 것 같아요.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우리 화장품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오늘 화장품을 좀 메이크업을 좀 예쁘게 해봤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지요? 네, 이렇듯 남자도 여성분들도 모두 다 어떻게 이제 화장품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싹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레이더에 빡 뭐가 걸렸다? 오가닉 티 코스메틱. 종목도 어려워요. 아무튼 이 회사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아무튼 화장품 주야. 그런데 아침에 봤더니 주가가 빡 이렇게 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종목은 우량한 종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량한 종목은 아니에요. 왜? 1,000원도 안 되는 종목이에요. 소위 뭐예요? 짤짤이주라고 합니다. 짤짤이주. 우리 시청자분들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동전놀이 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소위 이러한 1,000원도 안 되는 종목들을 짤짤이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짤짤이 종목도 아주 극소형주죠. 아주 작은 소형주들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소형주를 큰 금액을 투자하기에는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죠. 하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동전주들을 가지고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레이더에 딱 걸리더라고요. 오가닉 티 코스메틱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딱 걸리더라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알겠지만 늘 얘기하지만 매매 기준이라는 거는 항상 동일하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왜 상한가를 갔느냐? 한번 볼까요? 자, 이 종목이요. 지난 3개월 동안 움직임 놓고 보면은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갔냐? 자,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쫙 수렴해 가지고 빡 돌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점을 들어 올리고 있고 이거 뭐라 그래요? 상승형 삼각깃발 패턴을 얘기를 하죠. 우리 시청자분들 편의점에 가시면은 종종 맛있게 드시는 게 있죠. 뭘까요? 삼각김밥. 네, 삼각김밥. 여기가 오가닉틱 코스메틱 이 종목 자체가요. 어떤 모습을 보였다? 자, 이러한 삼각형이 하나 있더란 얘기예요. 보이시죠? 맛있는 삼각김밥.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맛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뭐 참치마요도 좋아하고요. 네, 비빔밥도 좋아요. 아무튼 이러한 삼각김밥 모양을 갖고 있는데 이 녀석이 어디로 옆구리가 터질 것이냐? 바로 이 위로 터지더란 얘기예요. 이 시그널이 어제와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었던 부분이고 그게 이어져서 오늘 빡 상방으로 옆구리가 빡 터졌어요. 그랬더니 맛있게 먹어야죠. 그래서 이 아이가 오늘 오가닉틱 코스메틱이 상한가 갈 수 있었던 거다. 왜? 최근 3개월 넘는 시간 동안에 에너지를 꽉 응축을 했어요. 응축을 하고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스프링을 한번 생각해봐요. 스프링. 우리 시청자분들 스프링 알죠? 스프링 요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 스프링을 위에서 한번 꾹 누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스프링이 어떻게 되죠? 자, 조그맣게 눌려집니다. 이렇게 눌려지죠? 근데 이 스프링 누른 거를 손을 딱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겠죠? 어떻게 올라갑니까? 띠용 하면서 평평 날아가죠? 이게 바로 에너지의 응축과 발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가라고 하는 것도 힘이 모여야지 주가가 빡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빡 올라갈 때 누가 올립니까? 바로 메이저가 올리죠. 그게 뭐예요? 돈으로.
뭐니 뭐니 해도 뭐니입니다. 자, 주가가 올라가고자 한다면은 어떠해야 돼요? 돈이 들어와야 돼요. 돈이 들어오면 나가기 전까지는 주가가 올라가죠. 우리 시청자분들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냥 본질을 보시면 됩니다. 본질. 아니 이 종목이 어떻게 상한가를 갈 수 있었느냐. 아니 이 아이가요. 메이저 입장에 봤었을 때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서 에너지를 모아서 돈을 계속 쏟아 부은 거예요. 쏟아 부었으니까 수익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쳐야죠. 그래서 오늘 갈 수 있었던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오가이 코스메틱을 오늘 오전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자, 두 번째 상한가 종목 간 종목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한국전자인증이라는 종목이에요. 한국전자인증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한국전자인증. 자, 오늘 이 아이가 더 강합니다라고 제가 코멘트를 해드립니다. 한국정보인증도 있고 한국전자인증도 있죠. 근데 한국전자인증이 더 가더라. 이 아이가 어떻게 갔을까? 자, 보시면 이 아이도 보시면요. 지난 4월달, 5월달의 주가 움직임 자체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쭉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최근 5월달의 모양을 딱 놓고 보면 어떤 게 보인다 얘기해서 바로 쌍바닥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쌍바닥이. 자, 쌍바닥, 외바닥, 쌍바닥.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돼요? 하락 추세선을 그대로 돌파하는 움직임이 오늘 포착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량이 빡! 여러분들, 자,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돈과 직결됩니다. 이 돈이 어떻게 매수로 들어올렸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분차트 잠깐 봐볼까요? 오늘 주가의 움직임입니다. 어떻습니까? 자, 오늘 오전에 주가가 어떻게 돼요? 자, 이평이 수렴이 돼가지고 쫙 들어올리기 시작합니다. 들어올리기 시작하는데 주가, 그 다음에 5이평선, 22평선, 62평선, 120평이 다 어떤 식으로 모양 벌려집니다. 어떻게 해요? 쫙 순서대로 벌려지게 되죠. 이걸 뭐라 그래요? 정배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배열이라고. 자, 이러한 정배열이 있으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더 위로 올라갈 확률을 갖고 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동반한다. 거래량 이퀄 뭐다? 돈이다. 돈이 들어왔으면 그 돈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더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더라? 계단식으로. 계단. 올라가고 쉬고 올라가고 쉬고. 이렇듯 자, 올라가고 쉬고 올라가고 쉬고 올라가고 상한가에서 딱 안착해서 쉬는 거죠. 자, 이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상한가 종목은 또 뭐였을까요? 오늘 또 드린 종목이 뭐였다? 애니능률이라는 종목이 애니능률. 자, 애니능률이라는 종목 함께 봐볼까요? 자, 애니능률. 자, 애니능률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아니 대표님, 아니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종목을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 애니능률이 뭐하는 회사이고 오가니티 코스메틱이 무슨 회사이며 한국전자인지 무슨 회사인지 상승 모멘텀이 뭔지 왜 이 아이가 올라갔는지 그런 얘기 안 해주세요? 네, 안 해줍니다. 왜냐고요?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왜냐고? 내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도 있지 않습니까? 메이저들이 재료가 있으면 그 회사의 주식을 마구마구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요만큼 사요? 아니죠. 이따만큼 많이 사게 되죠. 거래대금이 빡빡빡 올라가요. 거래대금이 빡빡빡 올라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주가의 재료의 상승 모멘텀이 대단히 좋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회사의 상승 모멘텀 좋고 나쁨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대표님? 에이, 필요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 그러한 상승 모멘텀 재료에 대한 부분들은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그 주식을 갖고 있다. 주가가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대 심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존버정신으로 버팁니다. 수익률이 플러스가 아니라 손실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가는데도 아, 이 회사 상승 모멘텀이 있으니까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보유, 홀딩을 하게 되죠. 주가는 떨어지는데. 자,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대단히 어떻게 감정적인 게 아니라 명확하게 온 아니면 오프예요.
0 아니면 1이 돼야 됩니다. 주가는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야.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단순하게 올라갈 것 같아.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제나 저제나 인디안 기우제를 지내십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대단히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비가 오니까 기우제 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무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투기와 투자는 정말 한 끗 차이예요. 이렇듯 제가 오늘 공개방송에서 노란톡방을 통해서 말씀드린 종목 애니능률, 오가닉 코스메틱, 그리고 또 한국전자인증 3개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대표님 지금 말씀하시는 종목들 지금 상한가 갔는데요. 이거 급등주잖아요. 대표님 급등주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죠. 두산중공업. 기억하실 겁니다.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을 지난 25일 날 차트 함께 볼까요? 자, 두산중공업 이때 15,000원대 사십시오. 목표가 얼마 잡아라? 2만 원 잡아라. 15,000원에서 2만 원 목표가 잡고 홀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합니다. 자, 홀딩. 그리고 어제 19,000원대에서 절반 매도하십시오라고 하고, 자, 그 다음날 오늘이죠. 오늘 다시 한번 상승 나오니까 거기에서 매도자를 찾아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노란 속바에 보이시죠? 자, 이러한 두산중공업도 자,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시간 동안에 이 두산중공업을 15,000원에서 매수하시라고 하시고 2만 원 목표가로, 그리고 오늘 모두 정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얼마에? 22,200원에 모두 청산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함께 하셨던 시청자분께서 대표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수익률 플러스 29%를 올려주시더라고요. 축하드려야 할 일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김진영 대표를 믿으시면 믿음, 수익, 불신, 손실. 우리 방에 구호가 있어요. 믿수불손이죠. 믿는 자에게 수익이 있고요. 믿지 못한 자에게 손실이 있다. 믿수불손이에요. 여러분들, 두산중공업 급등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거운 종목이 15,000원에 매수해서 2만 원 목표가 딱 정해주고 갑니다. 근데 보실만하지 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차트 힘이라는 얘기죠.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다가 한번 두산중공업 한번 키인하셔가지고 검색해 보세요. 그럼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가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야, 주가 더 올라갈 것 같아라는 긍정적인 뉴스를 막 쏟아내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지금 살까요? 그러면 지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 지금은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뉴스가 나옵니다. 두산중공업 뭐가 좋아요라고 나오죠.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참 뉴스라고 하는 게 참 웃긴 것 같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야. 지금 사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아니,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15,000원에 사셔가지고 2만 원에 오늘 22,200원에 딱 올 청산 딱 수익이 익절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뉴스가 나와요. 두산중공업 대단히 호재를 갖고 있어요 라고. 아니, 저와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지금 다 좋아갖고 수익 29%, 35% 수익 내가지고 딱 마무리하고 나오는데 이제서야 그걸 모르시는, 자, 화면을 보이시죠? 제가 거짓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수익이 저렇게 났다라고 감사합니다 적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그런데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이 두산중공업이 좋은 뉴스를 갖고 있어요. 호재가 있습니다. 실적이 좋습니다라든지 기타 등등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수익 내고 팔고 있는 타임이라니까요. 근데 이 자리에 삽니다. 여러분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지난 1월달, 올해 1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 96,800원 찍을 때 이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물론 저는 이 종목을 11월 2일 날 우리 시청자분들께 노란톡방에다 뭐라 적었느냐. 58,000원
11월 2일 날 정확히 기억합니다. 58,000에 매수해라. 이 종목 삼성전자 8만 원, 9만 원까지 갈 거니까 거기까지 홀딩해라라고 말씀을 11월 2일 날 말씀드립니다. 이때요. 어떻게 됐죠? 1월 11일 날 96,000원, 96,800원까지 올라가죠. 이 무거운 삼성전자가 원웨이로 갑니다. 이때 저는 어떤 이야기 합니까? 자, 이제 8만 원 넘어가고 9만 원까지 갔으면 다 왔다. 매도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으신 전문가들, 그 다음에 각종 경제 채널에서 무슨 이야기가 1월 달에 나오느냐? 반도체 슈퍼사이클. 여러분들 지난 올해 1월 달에 뉴스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삼성전자 관련해 가지고 1월 달 기사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반도체 관련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 야, 반도체 관련주 사야 돼. 라고 뉴스에서 어마어마하게 쏟아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 1월 11일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가 만들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호재 뉴스 반도체 정말 물고 빨고 이야기한 뉴스들이 정말 도배했어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다?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네,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갈 기미가 없습니다. 그냥 질질질질질 하락하고 있죠. 그런데 뉴스에서는 어떤 이야기 하는 거예요? 1월 달에 야, 주가 있잖아. 슈퍼사이클 반도체 사야 돼. 네, 각종 컨센서스에서 목표가 상향. 근데 주가는 갑니까? 안 가요.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 미안하게 얘기지만은 바보 된 거예요. 그게 뉴스예요, 여러분들. 물론 이런 뉴스들이 무조건 잘못됐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뉴스와 차트가 얼마만큼 현재 가격의 위치와 그 뉴스가 얼마만큼 상관성을 잘 가지고 있느냐를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연속적 상승의 흐름에 있어서의 뉴스인지 아니면 나에게 상투를 잡게 하기 위한 메이저들의 속임수 뉴스인지 이걸 구별할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트를 보시고 그 종목이 주가의 가격이 움직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지금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지는 자리인지 저점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자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노란톡방에 이런 다양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5월 달부터 팍스경제TV에서 방송을 진행을 하고 노란톡방에 매일매일 정말 종목을 제가 뿌려드립니다. 뭐 많이 뿌리는 게 아니에요. 평균 3종목 정도를 뿌려드립니다. 어떤 날은 3종목을 말씀드렸는데 3종목 모두 상한가 간 날도 있어요. 3종목을 얘기하는데 2종목 상한가 가는 날도 있고요. 거짓말 조금 제가 보태겠습니다. 작년 5월 달부터 지금까지 제가 노란톡방에 하루에 평균 3종목을 말씀드리는데 매일 상한가를 갔어요. 그 종목들이. 자,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어제는 뭐 대동기업 상한가, 그쵸? YBM도 27, 8% 넘어가고요. 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오가이테 코스메틱, 애니능률, 한국전자인증, 더불어서 어저께 대동기업 상한가 간 거 오늘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났죠. 대동기업 차트 볼까요? 자, 대동기업 어제 말입니다. 대동기업가 어떻게 타? 상한가 갔죠. 보신 것처럼 대동기업 상한가 갔습니다. 보이시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갑니다. 27% 넘게요. 이러한 강력한 종목을 빡 뽑아드립니다. 언제? 어제요. 저는 매집이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진입해서 수익이 5%, 10%, 15%, 20% 빡빡빡 나야지. 무슨 매집을 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우리는요, 세력이 아닙니다. 매집은 세력이 하는 것이지 개인 투자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세력들이 주가를 만들어 놓고 주가를 딱 드라이브를 딱 걸 때 어떻게 한다? 숟가락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숟가락 올리고 적정 수준 딱 먹고 난 다음에 적당히 먹었으면 이제 자리를 뜨고 일어나야죠. 근데 내가 상투까지 다 먹겠다고 정수까지 먹겠다고 앉아있다. 그럼 뭐합니까? 상투 잡혀가지고 이제 저기 뒤에 끌려가가지고 설거지 하셔야 됩니다. 네. 우울하지 않습니까? 우울하죠.
주식은 여러분들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라? 무릎에 사서 가슴에 팔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메이저가 아니기 때문에 바닥에 매수해서 정수리에 파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저는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방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회사의 상승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걸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물론 수급을 분석할 때가 있죠. 제가 최근에 특집 영상을 찍었었던 부분이 있는데 4월 달로 기억합니다. 4월 달에 SK텔레콤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거는 외국인 수급 분석을 좀 한 부분이었어요. SK텔레콤 20만 원대 중반대에 사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목표가 32만 원을 설정해 드렸었습니다. SK텔레콤. 자,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자, SK텔레콤인데요. 자, 여러분들 SK텔레콤 다 아시겠지만 대단히 무거운 종목이죠. 제가 이거를 4월 초에 말씀드립니다. 4월 초에 주가가 딱 올라오는 걸 보이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외국인 지분 분석을 했더니 수급 분석을 했더니 이놈아가들이 의도적으로 지분율 10% 넘게 줄인 거예요. 그리고 사기 시작합니다. 그냥 사 제끼는 거예요. 주가 필요 없어. 그냥 사. 이런 분위기예요. 이거 봤더니 얘네들이 의도적으로 내려놨던 지분을 다시 회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야 되는 자리가 나오더라고요. 그 뭐였다? 제가 공개방송 통해가지고 SK텔레콤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 박승재 TV에 특집으로 그 개그맨 황재성 씨와 함께 제가 촬영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우연찮게 이번에 그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제가 4월 달에 황재성 씨하고 같이 이야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저에게 대표님 중장기 투자 종목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딱 번쩍였던 게 뭐였다? SK텔레콤이었어요. 우연찮게 제가 SK텔레콤을 딱 봤는데 지분이 그러더란 얘기예요. 지분 구조가. 그래서 4월 달에 제가 촬영할 당시에 황재성 씨께 SK텔레콤 중장기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20만 원, 25, 6만 원대 였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됐다? 목표가 32만 원 말씀드렸습니다. 자, 32만 9,500원 고점까지 왔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오고 에너지 모았죠. 지금 매수해야 될까요? 매수해도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려요. 더 가야 돼요. 제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동안에 통신 관련 해가지고 여러분들 5G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린 트렌드를 알아야 돼요. 5G, 전기차 이거는요 가야 될 부분이에요. 환경, 5G, 전기차 이거는 가야 되는 거예요. 종목을 고르기 어려우신 분들께는요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KT, SK텔레콤 그냥 매수하세요. 가야 됩니다. 지금 주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대표님? 오늘 SK텔레콤 3.47% 올라왔어요.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더 갑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단 전제 조건은 31만 원대 깨지면은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진입하실 때는요, 시청자분들 손절이라는 것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다. 내가 진입할 때 손절을 어디서 할지, 이익은 어디에서 취할지 이런 부분들을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죠. 그냥 누가 좋다더라 하니까 사는 게 아니라 사야 할 자리와 팔아야 할 자리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대응 전략, 스트래터지를 갖고서 접근하시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자, 대표님 저 잘 모르겠어요. 주린이에요. 차트를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함께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11시에 이렇게 방송에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너무 시간이 짧아요. 어제도 노란톡방 봤더니 대표님 1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방송 시간에 다 하지 못한 얘기는 제가 노란톡방 또 공개방송 통해서 하니까요. 저와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 잘 모르시겠다고요? 자,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요일 한밤의 기막힌 투자 우리 차트이스트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1시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차티 형님의 투자돼지도, 차티 형님의 투자돼지도 검색어 입력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는 검색어 입력 조금 어렵고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QR코드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누르셔서 들어오시면요. 좀 더 편안하고 손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셨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나만의 안타까운 사연까지 담아서 신청글을 올려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 분들 중에서 저희가 랜덤으로 선정을 해서 이 선정되신 분들에 한해서 실시간으로 방송 중에 우리 차티 형님, 김진영 대표님께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방송 중에 내 고민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늘은 방송을 1번 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차티 형님께서 인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1번 방 인원이 꽉 차서 2번 방을 오픈을 했는데 이 어제 방송 이후에 2번 방도 완전히 인원이 꽉 차게 돼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1번 방에서 이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3번 방까지 오픈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1번 방 인원이 꽉 차기 전에 빠르게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혹은 우리 차티 형님이나 저 보아캐스터에게 하고 싶으신 말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 이후의 시간에도 또 장중에도 다양한 투자 전략이나 시장 대응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또 장 시작 전에 우리 김진영 대표님께서 깜짝 선물과 같은 종목도 주시니까요. 나는 이 모든 정보들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노란톡방에 이 광고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금 운영진 분들이나 또 이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 광고를 관리해 주고 계시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시고 싶은 말 혹은 종목 상담 신청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 맞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선정자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늘도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정이 되신 분인데요. 혹시 귀여운 아기를 키우고 계시는 우리 신혼부부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닉네임 행복맘님입니다. 우리 아기를 위해서 좀 행복해지시길 바라겠고요. 종목명은 모토닉입니다. 매수가 14,500원, 비중은 30%인데 사연이 조금 귀엽고도 안타까웠습니다. 방송만 매일 시청을 하시다가 오늘 노란톡방에 처음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노란톡방에 진작 들어오셔서 많은 상담글 남겨주시지 그러셨어요. 이 비중 조절을 잘못해서 속상한 마음에 좀 글을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린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행복맘님 정말로 행복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께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모토닉 차트 함께 봐보도록 할 텐데요. 자, 모토닉 어떤 상황이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지금 저점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점 상태가요. 자, 작년 7월 달에 저점 7,080원 보이시죠? 그리고 12월 달에 저점이 대략 11,000원대, 그리고 4월 달에 저점이 12,000원 정도의 저점을 갖고 있고요. 최근 저점이 12,000원 정도의 저점을 갖고 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대표님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어떻게? 저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이 힘이 약화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주가가 올라가는데 각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상승의 힘이 다소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지금 이 구간 자체는 이 상승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세 개의 봉우리로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 보이죠? 자, 고점을 또 낮춰가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이렇게 한번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그리고 이런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락에 대한 부분을 점점 더 강화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매도세는 커지고 있고 매수세는 약화되는 그런 위치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현재 구간은 어떤 구간이에요? 현재 구간은 바로 지난 3월 달에 만들었던 저점 포인트와 최근 만들었던 저점 포인트 한번 제가 비교를 보시면은 어떨까요? 저점이 낮춰지고 있는 걸 보이겠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매수의 힘이 점점 약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만 그럼 지금 손절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고요. 현재 포인트에서는 이 저점 라인 11,800원을 지지해주고 있고 현재 시장의 움직임이 대단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을 비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보유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다. 다만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5일선 기준으로 현재 오늘 기준으로는 12,270원인데요. 이 가격이 깨지면 손절, 깨지지 않으면 볼딩 보유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내시는 그런 방법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종목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두 번째 선정자님 알려드리기 전에요. 더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 있도록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차트형님의 투자 대지도, 차트형님의 투자 대지도라고 검색어 입력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저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링크가 뜬다고 합니다. 그 링크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지금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선정자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으면 닉네임과 종목명이 같네요. 닉네임 제노포커스님, 종목명도 제노포커스입니다. 매수가 13,800원이고요. 비중 22%인데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대표님, 우리 제노포커스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네, 우리 제노포커스님의 종목을 보기 전에 제가 좀 먼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 방송 때 계속 크게 목소리를 냈더니 이제 목이 잠겼거든요. 저 먼저 좀 살고 가겠습니다. 저 재채기 좀 크게 한번 좀 하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네, 제노포커스 함께 가볼 텐데요. 저도 좀 대단히 당황스럽습니다. 목소리 좀 잠기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우리 제노포커스님의 제노포커스 함께 볼 텐데요. 자, 이 종목은 지금 어떤 상황이다. 제가 좀 크게 봤었을 때 지난 3월 달에 저점 보이시죠? 6,570원. 그리고 나서 들림 바닥을 살짝 만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다? 3월 달과 4월 달 움직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좀 수상한 게 하나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수상한 게 보이죠? 자, 수상한 게 뭐가 보이나요? 그렇죠. 맞아요. 거래량이 있습니다. 네. 거래량이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오늘 또 팁을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제가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 혹시 기억하실까요? 상한가 갔던 종목명 몇 개 얘기해 드렸죠. 오늘 자, 함께 보겠습니다. 오가닉 티 코스메틱 이 종목을 여기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또 특이점이 보이죠? 거래량 보이시나요? 보이죠? 그리고 주가가 더블 바텀을 만들고 쌍바닥을 만들고 주가가 움직인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강한 모습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의하신 제노포커스 보겠습니다. 네. 제노포커스 보시면은 어떻다? 네. 제노포커스 어때요?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터졌죠. 그리고 무엇을 만들었어요? 외바닥 더블 바텀 만들고 있죠. 자, 어떤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오가닉 코스메틱에 대한 레퍼런스 기준 차트를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그리고 제노포커스의 종목의 움직임을 한번 함께 봐보세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주가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숙제를 드릴게요. 우리 제노포커스를 물어보시는 우리 제노포커스님 지금 오늘
방송한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난 다음에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6,570원에 손절 라인 잡고 홀딩해 보십시오. 그러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선정자님의 종목 상담도 맞춰봤습니다. 이 제노 포커스였는데요. 6,570원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셨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봐도 좋겠다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나도 이와 같은 우리 차티용님의 이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차티형님의 투자대지도, 차티형님의 투자대지도 검색어 입력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 뜹니다. 그 링크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방송 1시간 동안 우리 톡방에 계시는 모든 분들 다 합치면 한 2,500분 될 것 같은데요. 마음 같아서는 2,500분의 종목 상담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방송 1시간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요. 못 다 해드린다는 점, 저희도 마음이 아프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차트 읽는 법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시고 또 노란톡에 틈틈이 남겨주시면 우리 차트 형님께서 이 시간이 허락하는 선 내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방송도 시청해 주시고 노란톡방에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세 번째 선정자님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캐러멜님입니다. 종목명 네이처셀, 매수가 14,300원입니다. 비중 20%라고 하는데요. 좀 어찌해야 될까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어찌해야 되긴요. 우리 차트 형님께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차트 형님 도와주세요. 자, 네이처셀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차트를 볼 때는요, 여러분들 주가의 고점과 저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함께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처셀 보면 5월 18일 날 고점을 확실하게 만들었던 게 보이시죠? 고점을 딱 만들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고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더 올라간 게 아니라 어떻다? 하락을 대단히 와버렸죠. 하락을 했어요. 하락하다 보니까 마음이 대단히 심숭생숭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주가가 급등을 했고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멈춰 있더라. 어디에 멈춰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13,000원대 가격에 대해서 멈춰 있더라. 아주 심플하죠. 우리 네이처셀 문의하신 우리 카라멜님 14,300원이에요. 14,300원이면 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현재 포인트는 외바닥, 쌍바닥 만들고 지지받고 올라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차트 잠깐 보시면은 어떻다? 오늘 말입니다. 오늘 13,750원 저점 만들었어요. 13,750원이 깨지면 무조건 손절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 같은 경우에 급등이 나올 때 그 출발점 상에서 갭상승을 한 영역이 있어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5월 14일에서 5월 17일로 넘어가는 이 구간 보이시죠? 이 구간이 갭상승 영역이에요. 전일 종가 대비 그 다음날 시가가 높게 형성되면서 그대로 날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일 종가에서 당일 시가까지 이만큼의 폭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뻥 뚫려 있어요. 이 라인은 지지 라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3,000원이 깨지게 되면은 이 라인 어디까지 그냥 빠질 수 있어요? 12,000원대까지 10% 넘게 폭락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오늘 저점에 대한 부분 13,750원이 깨졌을 때는 일단 손절을 하시고 재진입 포인트를 찾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겠다. 13,750원이 깨지지 않으면 보유해서 현재 어디까지 15,000원 내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선정자님의 종목이었습니다. 네이처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13,750원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선정자님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굉장히 귀여운 댓글 봐서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닉네임은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보아캐스터는 얼굴도 예쁘고 말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다고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차트 형님과 저 보아캐스터 둘 다 여러분들의 종목 다 봐드리고 싶은 마음 정말 진심인 것 다시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선정자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놀자님입니다. 종목명 A스토리 매수가 38,000원 비중은 5%입니다. 우리 놀자님의 종목도 좀 우리 차트 형님께 부탁드려보고 싶은데요. 빨리 이 수익을 보셔서 빨리 놀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차트 형님 부탁드릴게요.
자, A스토리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스토리 모양을 딱 보면은, 자, 우리 시청자분들 딱 보시면 뭐가 보이나요? 자, 그림 공부하는 거예요. 차트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가격과 거래량과 시간의 이 3요소를 가지고 차트의 그림이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는가를 보고서 우리는 그 안에서 매수 매도를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지금 A스토리 딱 보면은 지난 올해 1월 달과 3월 달, 4월 달 넘어간 시점에 뭐가 보일까요? 자, 봉우리 하나, 그리고 봉우리 두 개가 보이죠. 자, 우리는 쌍봉이라 그래요. 쌍봉이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매도입니다. 그래서 매도를 했는 상황에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죽으면은 서운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한 번 하락했다가 올라갔다가 두 번 하락했다가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러한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최근에 5월 둘째 주경쯤에 저점을 만든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포인트가 있을까요? 자, 바로 5월 18일 날 29,300원이라고 하는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29,300원 저점 만들고 주가가 올라간 듯 했지만은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바로 이 29,300원대 라인이 지지가 돼야지 그 다음 상승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가격대 29,300원이 깨지면은 이 아이는 어디까지 빠질 수 있다? 25,000원대까지 충분히 주가가 빠질 수 있다. 25,000원대까지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놀자님이 A스토리를 5% 비중을 갖고 있어요. 그럼 비중은 뭐 대단히 적은 비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손절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떨어져라. 너 29,000원대 떨어지면은 더 떨어져. 더 떨어지고 25,000원 아래만 와봐. 그럼 내가 너를 어여삐 사줄게. 이러한 마인드를 접근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규 진입 관점에서 본다면은 자, 비중을 적게 진입을 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주가가 4만 원대 넘어가면 매도하는 전략. 만약에 주가가 더 떨어진다 했었을 때는 25,000원대에서 주가를 추가 진입해서 다시 드라이브를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라인대에서 진입하는 이러한 전략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번째 종목 상담 맞춰봤습니다. A스토리였고요. 그 다음 선정자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양봉조아님입니다. 종목명은 대한해운이고요. 매수가 3,660원입니다. 비중은 20%인데요. 사연이 조금 귀여웠어요. 우리 양봉조아님,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차티용님께서 더 정성스럽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선생님도 아니고 삼촌도 아니고 형님이라고 부르셨어요. 형님 고견 좀 부탁드립니다. 5월 초에 매수를 했는데 계속 들고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신다고 해요. 우리 김진영 대표님 양봉조아님이 형님이라고 불러주셨으니까요. 잘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대한해운 네 동생 자 대한해운 함께 봐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운송 관련해 가지고 대한해운 종목이 대단히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다? 3,990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살짝 조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함께 볼 게 있는데 이 종목이 보시면 알겠지만 왜 주가가 1,500원대에서 드라이브가 걸려서 자 4,000원에 못 미치는 3,900원대까지 3,700, 3,500원대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요. 작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해서 자그마치 6개월 동안 주가가 어디에서 움직입니까? 2,500, 600원대에서 3,700, 900원대까지 이 구간에서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일반 개인 투자자가 이 가격대에서 사야 될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긴 호흡의 차트를 봐보도록 할게요. 긴 호흡으로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이게 지금 우리 대한해운의 최근 한 10년 정도, 한 7, 8년 정도의 움직임이에요. 자, 아래에서 바닥을 대단히 기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죠? 이게 언제 지난 2007년도에 물론 주가에 대해서
주식수에 따른 가격 조정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192만 원이었습니다. 대한해운이 192만 원이라는 이 회사 이 주가가 어떻게 됐다? 언제까지 974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거래량이 2020년, 2021년 동안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보입니다. 잘 보이시죠? 이 거래량을 보십시오. 작년과 올해 이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만들어졌어요. 저는요, 이 대한해운을 잘 모릅니다. 이 회사의 재무 구조 보지 않습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딱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한해운 둘 중에 하나예요. 대박 혹은 쪽박. 이 종목이 정말 한번 크게 상승을 하기 위한 정말 매집을 위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일 수 있다? 회사 망합니다. 왜? 여러분들 거래량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개인 투자자의 거래량이 많겠습니까? 대지주의 거래량이 많겠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대지주의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면 이 아이가 갑작스럽게 왜 이 순간에 이 어마어마한 거래량의 회전율이 나왔을까? 만약에 이 회사에 악재가 숨어 있다면 이 많이 보유한 주식을 어느 누군가한테 넘겨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군가에 넘겨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의 악재는 숨겨놓죠. 왜? 일단 내가 보유한 주수 먼저 많은 주식을 팔아야 되지 시장했다. 일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넘겨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회사의 악재를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 대한해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하고 급등락에 대한 상승과 하락과 상승 하락을 계단이 오랫동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선수 영역의 종목이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대한해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양봉조아님께서 3,660원에 대해서 20% 비중을 갖고 있는데 계속 들고 가는 것보다는 좀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되고요. 만약에 정말 재지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3,990원을 넘어간 이후에 신고가가 나왔다 했었을 때는 제가 전제에 말씀드렸던 어떻죠? 어떤 좋은 뉴스가 있었고 정말 크게 한번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그러한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3,990원이라고 하는 고가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일단 물량을 줄여가는 영역이라는 거죠. 메이저들이 자신의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뉴스가 있더라 하더라도 메이저 입장에 봤었을 때 그 재료와 연속성이 없었을 때는 보유한 물량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게 어디에 나타나게 되죠? 차트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재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 재료라고 하는 거는 관계자가 아니고서는 실시간으로 그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순간에는 그 뉴스는 이미 죽어 있는 정보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선행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차트에 나와 있는 주가 거래예요. 메이저들도 주식을 사고 팔아야지 가격을 만든단 말이죠. 그게 어디에 고스란히 녹아난다? 차트에 녹아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는 차트가 후행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포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선행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다? 바로 차트다. 왜? 세력의 그림자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 부분 반드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저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씩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방송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는 제가 노란톡방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꼭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큰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